탤런트 김승현이 전 부인과 헤어진 이유를 털어놨다. 김승현은 최근 KBS 1 TV는 사랑을 싣고에 출연해 딸 수빈의 모친이자 자신의 전 부인에 대해 언급했다. 이날 방송에서 김승현은 전 부인과의 첫 만남에 대해 선배들이 불러서 갔는데 수빈이 엄마가 창가에 앉아 있었다. 첫눈에 반했다고 말했다. 이어 1년간 짝사랑을 하며 몰래 편지를 적어서 책상에 넣어놓고 그랬다. 그때 수빈이 엄마랑 너무 진하게 사랑을 했다. 임신 소식을 알고 부모님이 너무 놀라셨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쉽지 않았다. 김승현은 수빈이가 태어난 후 양가 부모님이 첫 대면했다. 당시 스케줄이 있어서 내가 가지 못했다. 외가 쪽에서는 와보지도 않으냐며 화를 냈고 그 후로 오해가 풀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김승현은 어린 나이에 아기가 있다는 사실을 대중에 공개하는 것이 겁이 났다고 말했다. 방송 활동을 통해 인기를 얻고 있던 터라 일에 지장이 생길까 봐 아이를 숨긴 것. 이 같은 결정에 전 부인은 불쾌했고 결국 관계가 틀어져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됐다고 이혼 사유를 밝혀 시청자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탤런트 김승현 부인 결별 이유는 내 엄마 결혼했대? 아내 근황 질문에 딸 수빈 대답은 김승현은 딸에게 요즘도 엄마랑 연락하냐고 물었고 딸은 자주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승현은 결혼은 했대? 아빠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고? 라고 엄마 근황을 물었습니다. 이에 수빈은 안 했다. 중학교 때는 조금 물어보다가 이제는 별말 없다며 엄마의 근황을 대신 전했습니다. 이에 김승현은 아빠는 연락 안 하지만 넌 엄마한테 연락 자주 하고 볼 수 있으면 봐. 엄마도 엄마대로의 인생이 있으니까라고 답해 뭉클함을 자아냈습니다. 그러면서 너 나이대에 아빠가 여자친구 처음 사귀었는데 그 여자친구가 첫사랑이었다. 내 엄마가 아빠한테는 첫사랑이었다. 고2 때 처음으로 고백해서 사귀었다. 우리도 예쁘게 사랑하고 연애했던 시절이 있었고 그 와중에 널 갖게 됐다는 걸 꼭 얘기해주고 싶었다고 솔직한 속내를 털어놔 보는 이들을 훈훈하게 했습니다. 한편 김승현은 올해 나이 39세로 지난 1997년 잡지 렛츠 모델로 데뷔했다. 이후 한창 인기를 끌던 나이 20세에 딸을 출산한 사실을 공개해 뜨거운 화제를 모았습니다. 과거 김승현은 산림남이에서 고등학교 시절 한 학년 선배였던 부인을 언급하며 양가 부모님의 첫 대면식은 수빈이가 태어났을 때다. 당시 스케줄이 있어서 가지 못했다. 외가 쪽에서는 와보지도 않으냐며 화를 냈고 그 후로 오해가 풀리지 못했다며 당시를 회상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산림남이 김승현 모자의 갈등에 누리꾼들은 김승현도 김승현 어머니도 이해가 된다며 가족을 응원했습니다. 지난 13일 방송된 KBS2 예능 프로그램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 2 이하 살림남이에서는 김승현 딸 수빈이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와 김승현 어머니를 발끈하게 했습니다. 김승현 어머니는 손녀 해장국도 내가 끓여야 하냐? 며 전날 연락도 없이 늦은 손녀 수빈을 나무랐다. 하지만 김승현은 대학 입학하면 그런 일이 많다며 수빈이가 알아서 해요라고 딸을 감쌌습니다. 그러자 김승현 어머니는 내 새끼 내가 데리고 가라고 말했고 김승현은 데리고 가겠다며 가출을 선언했다. 두 사람은 김승현의 삼성동 집으로 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후에 다시 돌아온 김승현은 어머니에게 사과했고 어느 집에나 있는 갈등은 훈훈하게 마무리됐습니다. 누리꾼들은 할머니가 걱정해서 하는 소리니까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다. 모두 이해가 된다. 정말 누구
잘못도 아니다. 승현씨 잘 될 거예요. 수빈이가 일찍 철이 든 듯 승현씨네 보는 맛으로 살림남 봐요 등 반응을 보이며 김승현 가족을 응원했습니다. 김승현 부모가 각기 다른 대구의 추억으로 웃음을 안겼다. 8월 14일 방송된 KBS ETV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에서는 팬사인회를 위해 대구로 내려간 김승현과 가족들의 이야기가 그려졌다. 이날 김승현의 팬사인회를 위해 대구로 내려가던 중 김승현 아버지는 어머니와 결혼 전 추억이 깃든 대구행에 들뜬 마음을 드러냈다. 대구에 도착한 김승현 가족은 시내 한복판에 김승현의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박힌 홍보 차량이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지난번 게릴라 팬미팅과 달리 큰 기대를 드러냈다. 당시 김승현의 20년 만의 팬미팅에서는 목표치인 100명에 한참 못 미치는 37명만 참석해 굴욕을 안았다. 팬사인회 장소인 햄버거집에는 많은 인파가 몰렸고 김승현뿐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 동생까지 유명세를 치렀다. 하지만 사람들이 사인만 받아갈 뿐 햄버거는 구입하지 않자 사장님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다. 사장님은 1000개를 준비했는데 100개밖에 안 나갔다며 아쉬워했고 이에 김승현은 SNS에 올려서 홍보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팬사인회를 끝내고 어머니는 빨리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지만 아버지는 42년 전 어머니와 추억이 있는 동촌 유원지에 가보자고 했다. 아버지는 오빠 하면 나 좋다고 했잖아라고 하자 어머니는 봐요라고 그랬지. 내가 언제 오빠라고 그랬냐고 반박했다. 동촌 유원지에 도착한 김승현의 부모님은 42년 전과 몰라보게 달라진 유원지를 두 아들들과 함께 산책했다. 어머니는 제작진에게 내가 그때 따라 나서지만 않았다면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며 한탄했다. 아버지는 당시 어머니가 자신에게 첫눈에 반해서 적극적으로 매달렸다고 회상했지만 반대로 어머니는 아버지가 안 만나주면 죽는다고 애걸복걸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아버지의 친구들 중 아버지와 사귀게 된 이유에 대해 그 당시 아빠가 키도 작고 왜소해 안쓰러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남편, 아들들과 함께 놀이기구 탑승 후 무섭다며 아버지에게 안기는 모습으로 언행불일치의 모습으로 웃음을 안겼다. 그는 20살에 처음 아빠가 됐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자신이 아이를 낳고 결혼해서 잘 사는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홀로 아이를 키워왔다고 하죠. 아내는 고등학교 때 첫사랑 선배로 좋아하고 사귀다가 얼마 안 돼 아이를 갖게 됐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새 생명이었지만 아이에 대한 책임감은 있었고 그래서 아이를 낳자고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그때 부모님들끼리 의견이 맞지 않아 아내와는 헤어졌고 김승현 전처 대신하여 아이를 키워왔다고 조심스럽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김승현의 동생은 지난해 6월 이미 수개월 전부터 식당 인테리어를 마무리 짓고 문을 열기만 하면 되는데도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 김승현 동생의 식당 개업을 미뤄왔다고 알려졌었죠. 동생은 가게 개업 비용을 아끼기 위해 직접 실내 장식을 하느라 몸 곳곳에 상처나고 밤에는 손도 잘 구부릴 수 없다고 털어놨는데요. 김승현은 그런 동생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껴 했죠. 김승현의 동생 가게는 명일식당이라고 김포에 위치한 고깃집으로 전해졌는데 곧 개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승현의 아버지가 살림남에서 호통을 치며 은근한 재미를 주고 있기도 하고 아내와 함께 작은 공장을 운영하며 티격태격 애정을 가지고 다투는 모습이 정겹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광산 김씨 가족이 시트콤이 따로 없을 정도로 찰떡 케미와 재미를 보장해주고 있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던 터라
탤런트 김승현이 소속사를 새로 찾아 계약했다는 사실에 많은 분들이 자기 일처럼 좋아해 주시고 더 많은 활동을 바라기도 했습니다. 2018년 연예대상에서 김승현이 데뷔 20년 만에 우수상을 받아 가족과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방송에서 김수미는 새 아들의 짝을 찾아주기 위해 연예계 대표 마당발인 변정수와 박춘금을 긴급 호출하며 회의에 돌입한다. 나아가 박춘금과 함께 결혼정보회사를 직접 찾아가 아들들의 현주소 파악에 나선다. 커플 매니저는 3인 중 남편감 선호도 1위가 장동민, 3위가 탁재훈이라고 밝힌다. 만혼 남녀들의 결혼 성사가 어려운 현실적인 이유를 설명한다. 제작진은 그동안 결혼에 대해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새 아들이 김수미의 적극적인 추진력에 힘입어 사뭇 진지하게 소개팅에 임한다. 소개팅에 참여한 새 여성들도 새 아들의 정보를 알고 자원해 사전 분위기가 좋았다고 전했다. 이번 소개팅에서 탁재훈, 이상민, 장동민이 프로 예능인의 모습과는 달리 실수를 연발하는데 서툴면서도 진솔한 세 사람의 핑크빛 매력에 푹 빠지는 한 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다가와 요시카즈 일본 전국 노동조합 총연합 이하 전노련 의장이 광복 74주년인 15일 한국을 찾아 최근 일본 아베 정권의 무역 규제와 역사 왜곡에 대해 비판하며 한일 노동자의 연대를 강조했다. 전노련은 110만 명의 조합원을 대표하는 일본의 제2노총이다. 15일 오다가와 의장은 오전 10시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민주노총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만나 타국으로 치닫는 한일 분쟁. 한국과 일본 노동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오다가와 의장은 열흘 전 일본에서 열린 비핵평화 원수폭 반대 세계대회에서 김 위원장에게 초대를 받았는데 15일이라는 날짜의 의미를 중요하게 알고 이해하기 때문에 초대에 기꺼이 응하게 됐다고 밝혔다. 오다가와 의장은 이 자리에서 일본의 무역 규제가 한일 노동자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오다가와 의장은 아직 화이트리스트가 발효되기 전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아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없다. 한일 무역 관계를 보면 한국은 일본을 상대로 수입하는 상위권 국가에 해당하고 경제적으로 긴밀하기 때문에 국가 무역 마찰이 생기면 생산 관련 여파는 물론 관광객이 줄어 노동자들이 직격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 정책의 문제를 경영의 합리화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움직임을 막아내고 일본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는 목소리를 강하게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오다가와 의장은 이어 아베 정권이 국내외 우파 세력의 지지와 관심을 끌어들이기 위해 징용 피해자 문제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 책임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강제징용 피해 등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을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무역 문제로 이끌어가는 것은 정경분리 원칙에도 어긋나며 도리에도 맞지 않은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베 정권은 역사 수정주의를 내세워 침략전쟁과 식민지주의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자세를 고수하고 있다며 이는 정권을 유지하려고 역사를 이용하는 것이라 덧붙였다. 아울러 현재 갈등으로 치닫는 한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국 노총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오가다 의장은 한일 정부 사이와 일본 내 상황이 힘들다. 이럴 때일수록 양국 노동조합이 서로 신뢰를 강화하고 연대 힘을 키워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노총의 협조를 부탁했다. 전노련이 포함된 일본 총단결 행동실행위원회는 화이트리스트가 발효되기 하루 전인 27일 아베 총리 관저 앞에서 아베 정부를 규탄하는 공동행동을 할 예정이다. 오가다 의장은 2에서 3천 명이
공동행동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아베 정권의 무역 규제 등과 관련해 열리는 첫 집회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아베 정부의 한국 대상 경제 보복 조치뿐만 아니라 일본 평화 헌법 개정 움직임에 대응하려면 한일 노동자 간 연대가 필요하다. 아베 정부의 행동을 막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는 길이고 전쟁 명분을 차단하는 일이며 올바른 한일 관계를 세우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의 반아베 투쟁이자 중심인 전노련이 오늘을 계기로 일본 내에서도 양심의 목소리, 평화의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내고 한일 노동자와 시민사회 간 연대가 확장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